김선아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오늘도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책상 위엔 오늘 마무리해야 할 계약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48배 나이 그녀는 이제 중소기업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틀 뒤에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걸어온 발자국들이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이야기들이 그 세월 속에 담겨 있었죠. 선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조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죠. 항상 교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노트 정리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던 학생이었죠.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상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옥상 구석에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런 선아에게 유독 집요하게 괴롭힘을 주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미희였죠. 미희는 반에서 가장 화려하고 목소리 큰 아이였어요. 친구들을 주변에 몰고 다니며 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던 일진이었습니다. 예쁜 외모에 당당한 성격 그리고 집안도 부유했던 미희는 학교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존재였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선생님들조차 미희의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선아는 미희의 표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성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미희의 놀림감이 되었죠. 어느 날은 도시락 뚜껑이 갑자기 뒤집혀져서 반찬들이 교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김치며 계란말이며 모두 흩어졌고 교실 안에선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선아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반찬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죠. 또 어느 날은 졸업사진을 찍기 직전 교복 단추가 갑자기 뜯겨나가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한 날도 있었어요. 사진사가 기다리는 앞에서 선아는 황급히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구석으로 숨어야 했죠. 앨범에 실린 그녀의 얼굴은 어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참았죠.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려봤자 오히려 더 괴롭힘만 심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만 끼칠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졸업 후 선아는 미희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선아는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왔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밤낮 없이 일했고 결국 독립해서 지금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 그 기억들이 떠올랐죠. 쏟아진 도시락, 뜯긴 단추, 그리고 교실에 울려 퍼지던 미희의 웃음소리.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선아의 메일함에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고등학교 동창회 준비위원회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30년 만에 재회, 여고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선아는 마우스 커서를 메일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클릭할까 말까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동창회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혹시 그 사람도 올까? 장미희도 참석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죠.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장소는 강남의 고급 뷔페홀이었어요. 날짜는 다음 달 토요일 저녁 7시, 드레스 코드는 세미포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석 여부를 회신해달라는 안내문구도 보였죠. 예상 참석 인원은 50여 명이라고 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려가니 준비위원회 명단도 보였습니다. 다행히 장미희의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죠. 준비위원이 아니어도 참석할 수는 있으니까요. 선아는 메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며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야 할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특히 장미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희의 비웃는 표정, 교실에 울려 퍼지던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죠.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그때처럼 거만할까? 아니면 조금은 변했을까? 세월이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는데 미희도 달라졌을까요?
그날 밤 선아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는 달라졌다고, 나도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요. 이젠 그때와 달라요. 선아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던 그 조용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였고 직원들을 책임지는 리더였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어쩌면 이번 동창회가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상처도 비로소 아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선아는 결국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신 메일에는 짧게 참석하겠습니다. 김선아 올림. 이라고만 적었어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림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마음 한편에선 묘한 기대감도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메일 전송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동창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고 베이지색 재킷을 입어보았다가 또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죠. 너무 화려해 보이는 것도 너무 수수해 보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적당히 세련되면서도 과하지 않은 모습을 원했어요. 결국 선택한 건 깔끔한 흰색 셔츠에 네이비 팬츠, 그리고 심플한 펌프스였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죠. 어깨를 쭉 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목에 시계를 차고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긴장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교문 앞 교복을 입고 서 있던 18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혔던 미희의 모습도요. 붉은 신호등마다 택시가 멈출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았고 차창 밖으론 주말 저녁에 번화가가 지나갔어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식당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뷔페홀이 있는 건물은 화려한 외관을 자랑했어요. 로비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선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 번 더 온매를 다듬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몇몇 동창들이 도착해 있었죠. 선아는 천천히 연회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에 쥔 가방끈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여러 개 달려 있었고 벽면은 우아한 베이지 톤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천이 깔려 있었고 꽃꽂이가 놓여 있었죠. 한쪽에는 뷔페 테이블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샐러드부터 스테이크까지 온갖 음식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와인 잔들이 반짝이고 냅킨은 백조 모양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옛 친구 몇 명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선아야, 오랜만이다. 어머,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다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웃는 얼굴만은 여전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 이야기를, 누군가는 자녀 이야기를 꺼냈죠. 한 친구는 대학생이 된 딸 자랑을 늘어놓았고 다른 친구는 최근 시작한 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선아도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아도 고개를 돌렸죠.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장미희였어요. 선아의 숨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미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긴 머리는 웨이브를 살려 어깨에 흘러내렸고 화장은 짙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엔 금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미희는 입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높고 또렷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가가 인사를 나눴죠. 미희는 이리리 포옹하며 나 아직도 이쁘지?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당연하지, 미희야. 넌 정말 하나도 안 변했어. 미희는 그 말들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살짝 보였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여전했어요. 선아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손으로 물잔을 잡았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커졌죠. 미희의 시선이 호란을 훑다가 선아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미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입가엔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어요. 미희는 천천히 선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희를 따라 시선을 옮겼죠.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아의 테이블 앞에 선 미희는 팔짱을 끼고 위에서 아래로 선아를 훑어봤어요. 어머, 김선아 아니야? 미희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희를 마주봤어요. 오랜만이야, 미희야.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미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너는 그때 공부만 하더니 아직도 혼자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선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 살았어.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미희는 눈빛을 치켜세우며 다시 한번 비웃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참 좋겠다. 근데 너 요즘 뭐해? 선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미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하게 사는구나. 뭐, 그것도 괜찮지. 미희는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요즘 보험회사에서 일하거든. 실적도 꽤 괜찮아. 차도 새로 샀어. 수입차야, 수입차.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희는 그 박수를 받으며 더욱 우쭐해졌어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죠. 다들 축하 건배 한 잔씩 해야지. 미희는 웨이터를 불러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곧 테이블마다 와인 잔이 채워졌어요. 붉은 와인이 잔에 찰랑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건배를 준비했죠. 미희도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 30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선아도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선아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선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잔은 옛날 은혜를 갚는 잔이야. 선아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미희는 잔을 기울여 와인을 선아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흰 셔츠에 붉은 와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샹들리에 불빛만 조용히 반짝이고 와인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와인 방울들을 바라봤습니다. 셔츠 앞자락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은 담담했습니다. 미희는 빈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냅킨을 집어들었지만 선뜻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미희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참네. 그게 너답지. 조롱하는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예전부터 그랬잖아. 맞아도 가만히 있고 괴롭혀도 참고. 정말 신기해, 너.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엔 와인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입술을 꼭 다문 채 미희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히려 더 무거웠죠. 미희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무섭게 왜 그렇게 쳐다봐?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선아가 있는 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궁금한 표로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선아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선아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공손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선아는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올려다봤어요. 김태진 회장님.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김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찾던 김선아 대표님이 여기 계셨군요. 이번 동창회 후원을 제안받고 왔는데 마침 대표님께서 참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라고. 선아가 대표야. 미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대표님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진은 미희를 잠깐 쳐다보고는 다시 선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옷에 와인이. 선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셔츠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김태진을 마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태진은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협력사의 김선아 대표님이십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김태진의 말을 들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자수성가형 여성 최고 경영자입니다.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회사를 일궈내신 분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아에게 쏠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럽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곧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미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죠. 주변 사람들이 미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와인을 쏟은 거야? 대표님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미희는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냥 장난이었어요. 옛날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진 회장은 미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장난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굴욕을 주는 게 장난이라면 당신 인생은 참 가벼운 장난이겠네요.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미희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선아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예전엔 제가 약했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공평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누군가는 밟히며 강해지니까요. 그 말이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선아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밟힌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도시락이 엎어지고 단추가 뜯기던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선아는 미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아픔을 참는 법을 배웠고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져 검은 자국이 남았죠. 선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은 결국 돌고 돕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고 괴롭히던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맞아요라고 중얼거렸어요. 김태진 회장도 팔짱을 낀 채 선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을 안고 왔어요. 과거를 마주하는 게 무섭기도 했죠. 선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더 이상 그때의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몇몇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미희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작아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들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한 친구가 조용히 다가와 선아에게 냅킨을 건넸습니다. 선아야, 정말 멋있어. 선아는 고맙다는 표로 냅킨을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김태진 회장은 선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편히 계세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미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주워들고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미희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희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어요. 메일함을 열어보니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대표님한테 그런 행동을 하다니 믿을 수 없네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미희는 손이 떨리며 메일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모두 비난과 질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어젯밤 장면을 촬영해서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모양이었죠. 영상 속에서 미희는 와인을 선아 머리에 붓고 있었고 그 뒤로 사람들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희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로 향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미애 씨, 부장님 사무실로 와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장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미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부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어젯밤 동창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게 당신이죠? 미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퍼졌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고객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 훼손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에요. 당분간 자택 대기하세요. 미희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짐을 챙겨 회사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희는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저 옛날처럼 선아를 놀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저녁 무렵 미희는 용기를 내어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이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아야, 나 미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어려서 그랬어. 철이 없었어. 미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아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면 이제라도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 그게 진짜 사과야. 그 말이 미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았어. 정말 반성할게. 미희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심으로 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도 섞여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미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아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요. 거울을 보니 화장이 번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이 얼굴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러워 보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회사 사무실에서 후배 직원들과 회의를 마쳤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책상 위엔 정리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요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그 영상이 대표님이시죠?
선아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저예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희도 다 봤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선아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멋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참았던 걸 말한 것뿐이죠.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선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화가 났죠. 당연히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요. 누군가를 깔보고 무시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대표님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날 와인 덕분에 내 인생이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오래된 상처가 비로소 씻겨나간 기분이었죠. 회의실에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선아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와인을 쏟았던 그분 말이에요. 선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배웠을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요. 오후가 되자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선아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다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거기엔 어젯밤 드라이클리닝에서 찾아온 흰 블라우스가 곱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와인이 묻었던 그 블라우스였죠. 이제는 깨끗하게 세탁되어 새 것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아는 블라우스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옷처럼 자신의 마음도 이제는 깨끗해진 것 같았어요. 오래된 상처와 원망, 그리고 두려움이 모두 씻겨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선아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노을을 받아 반짝이고 한강은 금빛으로 흘렀습니다. 선아는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괴롭힘 당하던 18살 밤낮 없이 일하던 20대 회사를 세우던 30대 그리고 지금의 48살 모든 순간이 자신을 만들어 온 시간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진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대표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합병 최종 계약건으로 뵙겠습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때 뵙죠. 사무실 책상 위엔 여러 서류들과 함께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선아가 좋아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한다. 선아는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어요. 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진짜 품격은 결국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선아의 뒷모습은 저녁 노을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